기관을 선정하시더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민 수업 영상이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그 대사 하나하나가 의도된 견고한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수업 영상, 그다음에 이제 워크북, 그다음에 튜터 수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역할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가 노부영의 원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 수업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극, 어린이 영어 시트콤 같은 형태의 상황극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상 회화를 아이들이 노출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회화, 스토리 타임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그 책 탐험하는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책 속에 들어가서 책의 재미 요소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사고를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상 회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업 회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저희의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의 어떤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간혹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왜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회화학원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이들이 영어 회화는 사실은 그 세팅에 떨어지면 뭐 정말 길면 6개월, 3개월이면 아이들이 그것들은 적응을 합니다. 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그 현지 생활에 적응을 잘 하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볼 때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의 어떤 수업을 잘 익숙하게 하느냐, 학교 생활이 원활한가에 따라서 아이가 그 현지 생활에 적응을 잘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토론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기관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아마 납득이 되실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네. 회화는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 수업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티키타카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향후 디베이팅,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디베이팅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교 이후에 온라인 상에서 하는 어떤 그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수업 회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주는 신나는 율동, 굉장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은 건데요. 함께 즐거움을 주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업 영상은요, 어머님들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은 신나게 그림책 재밌지? 그림책 읽었니?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 타임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별로 연계가 안 되는데 저희는 이 영상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스킬들을 가르치고 연습을 하죠. 네,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미닝은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너가 배운 스킬을 여기서 읽어볼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읽겠죠. 그럼 읽으면서 이미 미닝은 앞에서 우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읽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홀 파트 홀이라고 하고 영어 문해력의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요, 다들 흉내는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전체 내용을 그림책을 재밌게 읽어주고요. 파닉스를 가르쳐요. 여기서 끝. 아니면 파닉스를 가르치거나 파닉스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잘 읽어봐. 네.
그러면 이제 파닉스를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미는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읽기를 저희가 왜 하는지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읽기는 내가 읽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낭독하기를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끔 아이가 소리내서 읽으면 잘 읽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은 얘가 읽은 내용을 아는가입니다. 요즘 사고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서 파닉스만 하고 넘어가면 의미 구성이 안 된다. 내지는 우리는 열심히 재밌게 읽어주고 갑자기 마구 읽어 하는 케이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렵지 않게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들 수 있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지금까지는 수업 영상에 관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언제나 한 가지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으로 잘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안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만 원웨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워크북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내가 막 배웠지 참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마저 했었지. 근데 내가 알겠네.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분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크북에 대한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데요. 네, 제가 적극 개발에 참여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분량, 적정 학습량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8, 9세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본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생겨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8, 9세대에서 느끼한 경우는 얘가 이제 8살인데 얘가 9살인데 이거 갖고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기초가 확립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일단 기본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추가하셔야지 당장 이걸 보고 어머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아웃풋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모든 워크북을 거부하는데 이 드투 워크북은 기꺼이 해주신다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본인이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력만 봤던 것을 자기가 역시 출력해보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제 킨더 프로그램을 마감을 하면서 아이들 이제 파닉스 수업을 진단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상당수 절반 정도는 인풋한 만큼 아이들이 이제 아웃풋이 자기가 아는 만큼 대부분은 나오는데 간혹 인풋은 굉장히 정확해서 선생님의 가이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이제 뭐 테스트라고 하죠. 진단지를 받으면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의 가이드나 도움이 있을 땐 굉장히 잘하지만 내가 막상 내 것으로 출력을 하려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그런 불균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입력을 했으면 출력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도움만 받았고 본인이 뭔가를 내가 뭘 배웠지 출력해본 경험이 적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입력을 했으면 출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노브형 튜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웃풋의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 그래서 우리가 입력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 영상,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면서 너무 뽐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아웃풋이 가능한 것은 갑자기 말해봐가 아니라 영상, 그 다음에 원서, 워크북을 보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데 본인이 계속 똑같은 걸 한다는 느낌은 받지가 않죠. 왜냐하면 채널이 다르니까. 영상, 그 다음에 워크북, 그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티키타카를 나누면서 자기가 연습해 본 것을 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어머님도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의 반응이 있어요. 대화의 질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오늘 뭐 먹었니? 오늘 뭐 했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그래서 매번 책이 바뀌면서 얘기를 나누는 컨텐츠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어머님 대화의 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튜터 선생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튜터 수업에 너무 진심인 딸. 사실은 제가 그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아이의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화상회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아무 컨텐츠 없이 계속 뽑아내는 회화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인풋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험.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튜터 선생님들이 읽기로 연결을 해주시다 보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아이의 학습 패턴, 이 아이의 학습 성향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이 강점인데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진단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학습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워크북과 튜터 선생님의 수업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계돼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영상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냥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 재미, 끝, 공부는 따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인풋에 비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